이 범계역 광장에 온다 그래서 저는 이 범계가 그 얼마 전까지 법무부 장관했던 박범계 있잖아요. 박범계. 네, 그 박범계 장관이 저랑 사법연수원,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만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특히나 박범계 장관은 저랑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어요. 근데 이분이 판사하다가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그때부터 하여간 한 20년 동안 지금 뭐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상한 짓을 많이 벌였는데 어찌됐거나 이분이 같은 이름을 가진 곳이라서 저는 여기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시면 어떡하나. 네. 여기는 이렇게 뭐 좌파가 득세하는 지역이어서 이름도 범계고 그래서 아무도 안 오시고 굉장히 쓸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너무 많이 오셨네요. 너무 많이 오셨어요. 강용석! 정말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오면서도 계속 봤는데 지금 시청자 수가 한 10,000명쯤 동시에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광장은 꽉 찼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꽉 차서 함께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유세를 하루에 여러 번 하지 않은 대신에 한 번을 하더라도 알차게 그리고 매번 내용을 전혀 그 지역에 맞는 공약과 또 내용을 다르게 이렇게 유세를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 차명진 위원장님도 매일매일 워낙 말씀 잘하시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내용 다르게 유세를 메꿔주시느라고 정말 힘드세요. 오늘은 드디어 까투리 까채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저를 자유의 종을 울리는 까투리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제 머리로 종을 두드릴 수 있지만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함께 자유의 종을 같이 울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 70년 만에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전 세계 어디 가나 선진국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어떤 그 바탕이 됐는지는 바로 50km, 60km 위쪽에 있는 북한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 7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인종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민족이고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게 전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자유에 기반한 사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유를 너무나 많이 향유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걸 좀 어떻게 타파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뭐 공동체니 사회니 뭐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자꾸 공공이니 제가 오면서도 공공버스라고 써 있는 걸 보면서 저게 말이 공공버스지 저게 공산버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 느슨해진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회주의 뭐 심지어는 지금 주사파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주사파 옛날에 얘기했던 그 주체사상의 주사파들이 지금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당을 꽉 잡고 있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박지연인가 하는 젊은 여성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갔는데 586들 용퇴해라 했다가 사흘 만에 진압되고 말았죠. 오늘 윤호중한테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586이 사과를 해야지 왜 그 박지연 젊은 여성이 윤호중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는 물론 뭐 민주당 사람들이 뭐 하는 게 다 마음에 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에 사실 그 박지연이라는 젊은 비대위원장이 586 용퇴해라 이렇게 말한 건 그건 정말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여기 뭐 다 뭐 국힘 지지자나 다 뭐 저희 강용석을 지지하거나 좋아하시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기 같이 계실 거예요. 저 강용석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무소속인데 저렇게 끝까지 선전하고 있는지
지지율의 5%가 나온다는데 5%를 지지하는, 그 강용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보려고 아마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다 같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의 장점은 뭐냐면 생각이 다르더라도 뭐 저쪽이 그렇게 뭐 사회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주사파 김일성, 김정일을 숭배하고 추앙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생각도 다 용인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건 간에 그 자유시장 안에서 다 서로 그냥 경쟁하고 그 중에서 좋은 생각으로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으면 그 사상이 점점 커지고 득세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상대방 사상이 더 좋아지면 그 정권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탄압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각자 어떤 사상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진 건 그게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용인하자는 게 저 강용석이 얘기하고 우리 자유우파가 얘기하는 자유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반공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기본은 사상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게 자유의 근본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나라가 발전하는데 보시면 지난 70년 동안 뭐 그 이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고 해방이 되고 150개국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대한민국도 안타깝지만 그 중에 하나예요. 원래 역사는 길지만 하여간 어찌됐거나 식민생활을 거치고 새로 시작한 나라 아니에요? 그 150개국 중에서 70년 만에 선진국이 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5,000년의 역사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문화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아니 그 5,000년의 역사 북한은 안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 똑같아요. 문화도 똑같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건 자유민주주의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다 교육하고 그 세상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바람에 70년 만에 영국, 미국, 유럽의 유수한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선진국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려면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돼야지 경제가 발전한다는 걸 이 150개국 나라들이 다 입증하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들 중에 뭘 또 독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뭐 별별 공산주의도 채택하고 한때는 뭐 공산주의가 득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온갖 방법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채택한 나라들, 대만, 뭐 우리나라, 그리고 뭐 싱가포르, 홍콩 이런 정도 나라들 외에 나머지는 다 헤매고 있잖아요. 다 헤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만이 경제적 자유도 완성할 수 있고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용석. 그런데 자꾸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뭔가 좀 더 사회주의적으로, 뭔가 좀 더 공산주의적으로 약자를 배려해야 되고 뭐 이런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해요. 약자를 배려하자는 이런 좋은 말에 누가 반대합니까? 다 찬성해요. 방법의 차이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 어떤 게 좋은 거냐? 부자, 잘 사는 사람, 7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 돈을 뺏어서 그 돈을 나눠주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의정 로빈훗입니까? 홍길동이에요? 홍경래야? 지금 그걸 하자는 게 이재명이고, 부자들로부터 돈 뺏어서 억강부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자들로부터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 이거는 이미 예전에 실패한 사상이라는 게 입증된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아무도 잘 살 수 없고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한 얘기를 누가 입 밖에 내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나온 거고 우리 차명진 위원장님이 나온 겁니다. 언제부턴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 국민의힘이라는 우파 정당이 어떻게 하면 좌파 쫓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 꽁무니 따라가서 저쪽에서 돈을 50만 원 준다고 하면 난 60만 원 줄 수 있어요. 내가 더 드릴게요. 자기 돈이야?
다봉타워 팔아서 그 돈 내놓은 거면 괜찮아. 자기 돈도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만든 돈을 가지고 어디 내 돈 내가 더 드릴 수 있다. 아니 자기 돈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자기 돈 같으면 자기 친정어머니 자기 아들한테도 50만 원 줄 거 60만 원 줄게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너 한 달에 50만 원 이상 절대 쓰지 마. 아껴 써야 돼. 그렇게 되지. 내 돈을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줍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자기 아들이고 자기 어머니라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돈 아니라고 막 풀고 막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표만 얻으면 돼. 그렇게 해서 권력만 장악하면 되는 거야. 약속은 아무렇게 해놨어도 나중에 지키든 말든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민을 우습게 알고 경기도민을 개돼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강용석은 14개 공약만 딱 내놨습니다. 뭐 공약이 너무 많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적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김남매는 수십 개 수백 개 공약을 내놨거든요. 줄줄줄줄줄 수백 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 뭐 무슨 공약 뭐냐고 하면 자기도 몰라.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니까. 에? 무슨 벨트가 13개고 무슨 중심이 뭐 10몇 개가 있다는데 무슨 중심은 뭐냐고 물으면 몰라. 심지어는 방송 토론에서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푸드 바이오 벨트라는 게 있다고 그 공보에 써 있길래 푸드 바이오 벨트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3개 도시를 해놨는데 하나도 못 맞춰. 하나는 맞춰야지. 하나도 못 맞춰. 그러니까 자기 공약도 안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도지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많이 들으시는 얘기는 강용석에게 찍는 표는 사표가 된다. 강용석은 절대 당선이 안 될 거니까 여기 찍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은혜 찍는 거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동연 찍는 거다. 그래야 사표가 안 된다. 이렇게 많이들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관성적으로 그냥 국민의힘에서 뽑아준 후보니까 찍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에서 했으니까 찍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아마 한 50대 40대쯤 됐으면 그동안 한 20번 정도 투표 그런 식으로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정권 교체됐다고 해도 뭐가 바뀌었냐고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표를 강용석에게 찍어주시는 게 그게 진정한 인생 투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강용석! 여러분 평생 동안 찍었던 그 수많은 표들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바꿔놓은 게 없어. 경기도도 바꾸지 못했고 대한민국 정치도 못 바꿔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됐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적대적 공생관계예요. 서로 싸우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이해관계가 거의 똑같아. 네? 이해관계가 거의 똑같아서 서로 국회의원직 유지하고 정권 서로 바꿔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계속 이대로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한테는 약간 서로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 검수완박이라고 그 난리를 치더니만 검수완박 했는데 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의석수가 부족해서 어쩔 수가 없었대요. 저는 심지어 검사들이 2,500명인데 검사들 2,500명이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처럼 난리치더니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는데 반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저랑 김세희 대표만 머리 괜히 깎았어요. 심지어는 TV 토론에 제가 머리 깎고 나왔는데 왜 깎았는지를 몰라.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나갔습니다. 검수완박 절대 반대라고. 여러분 검찰 수사권이라는 거 우리 대부분의 그 국민들은 검찰청에 가서 검사 얼굴 볼 일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가서 형사들한테 조서받는 일 정도는 한 3-4분에 한 분 정도는 한 번씩은 있었을 거예요. 뭐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싸움을 해가지고 한번 경찰서에 갔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검찰청에 가서 검사 앞에 가서 뭔가 조사를 받거나 이거는 대부분의 국민들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진짜 큰 사기꾼들, 진짜 큰 재벌 범죄들,
아니면 정치인들 뇌물 받는 거 이런 거나 그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그렇지 않은 일반 사건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건 검찰이 수사하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거 누가 조사하면 뭐가 달라져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뇌물 받거나 정치인들이 뇌물 받거나 재벌들이 분식회계 해가지고 회사에서 돈을 몇천억씩 횡령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한 수사 능력을 갖춘 검사들도 쉽지 않아요. 그런 검사들 몇십 명이 달라붙어야지 한 건을 가지고 한 20개월, 1년 동안 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수사권이 박탈되건 말건. 그 수사권이 박탈돼서 이익을 얻는 건 누구냐? 재벌들, 대기업들, 그리고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건 뭐하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다 같이 한 통속이 돼서 검수완박을 통과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머리를 깎았는데 이 머리를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법안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지만 이걸 알리고 또 제가 이 경기도지사에 나와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엉터리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TV토론에서 계속 말했어요. 김남매 당신 둘 다 공무원들이 20년 전부터 써주던 공약 베껴가지고 나와가지고 두 사람 이름 가리면 공약 서로 하나도 차이가 없어서 누가 누구 공약인지 구분이 안 된다. 원래 그런 말 TV토론에서 잘못하면요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고발당하고 뭐 날라갑니다. 근데 제가 오죽 자신 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오죽 자신 있으면 김남매라 그러면서 당신들 공약 공무원 공약 베낀 거고 당신들 머릿속에서 나온 거 하나도 없지 않냐고 했는데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못해. 왜냐? 이게 제가 말한 게 진실이니까. 자기들이 만든 공약이 없으니까. 아니 도대체 경기도지사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경기도 현황도 몰라, 경기도의 문제도 몰라, 경기도민의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방법도 없어. 그냥 옛날부터 나왔던 공약들, 옛날에 누구 나왔을 때, 손학규 나왔을 때는 어떤 공약했어, 김문수 나왔을 때는 어떤 공약이었어, 옛날 거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이 공보들 있거든요. 그거 모아가지고 거기서 너무 오래된 것들 빼고 그 적당히 여기서 옮겨가지고 그냥 쭉 베껴놓은 거예요. 본인이 베꼈으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니까 알아. 밑에 시켜서 했으니까 자기는 몰라. 적어주는 거 읽기만 해. 그런 사람이 경기도지사를 하면 경기도가 4년 후에 발전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퇴보를 하거나 정체되겠습니까, 여러분? 퇴보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생각이 바뀌어서 저를 찍어주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당선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를 앞으로 나올 사람들은 공약을 만들 때 누구 거 베끼고 이런 생각은 못할 겁니다. 지금 저 두 사람들도 제가 TV토론 첫 번째 KBS 토론에서 그 말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공약이 싹 다 바뀌었어요. 제가 공항 옮기겠다고 하니까 다 옮긴대. 제가 지선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 지선 너무 좋대. 둘 다 자기들도 하겠대. 줏대도 없어. 원래 공무원들, 그러니까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단 말 하죠. 김동연이 아주 대표적으로 영혼 없는 공무원의 표상인데, 심지어는 TV 토론에 나와서도 제 공약을 보고 좋다고 하는 말을 자존심상 같은 보통 못할 것 같은데 좋대요. 제가 따라서 하겠대, 자기가 되면. 물론 좋은 공약 해서 경기도민들이 빨리 교통 문제에서 해결되면 좋죠. 그러나 원래 그 공약 만든 이 창작자가 더 잘 실천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쫓아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가 해야 제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 강용석! 수원공항, 성남공항, 경마장 이런 거를 옮겨도 강용석이 옮겨야 제대로 옮기고 그 옮긴 땅 위에 제대로 기업들 유치해서
경기도민들의 먹거리, 일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지선을 만들어도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지선이라는 거 저희가 지금 12개를 내놨지만 사실 지선 하나 만드는데 3천억이나 4천억 정도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샘플로 12개를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바로 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3천억이니까. 경기도 예산 33조예요. 1년에. 33조고 그중에 사업 예산이 한 5조쯤 되기 때문에 무슨 지역 화폐를 하네, 무슨 청년 소득을 하네, 아니면 무슨 돈 가지고 자기 표 사는 짓 하고 자기 측근들 집어넣을 기관, 공공기관 하나 더 설치하고. 경기도에 공공기관이 3개가 더 생겼습니다. 이재명이 있는 동안에 그 3개에다가 이재명이 자기 측근들 밀어넣어서 그 사람들 통해서 대선 선거운동 했던 거죠. 그런 짓 안 하고 그럴 예산으로 경기도민의 교통 문제 해결할 지선 만들면 됩니다. 지선 만들면 돼요. 이 평촌에도 이 학원가 그리고 저 이제 덕현지구라고 돼 샘마을인가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역 2개를 넣고 이걸 평촌역에다가 꽂으면 그게 바로 지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울에서 신림선이라는 게 개통했어요. 신림선. 네? 이게 경전철 경지하철인데 이거랑 지선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신림선 때문에 관악구랑 뭐 그 지나가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전부 역세권이 됐어요. 여러분 3년 4년 안에 역세권이 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언제 설치될지 모르는 무슨 3호선 연장, 7호선 연장, 8호선 연장, 9호선 연장, GTX 그거 기다리다 늙어 죽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당장 빨리 우리 집이 역세권이 돼야 그래야 나도 교통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집 집값도 좀 오르고 경기도가 살만한 경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청년 소득 20만 원을 원하세요? 아니면 집 앞에 빨리 지하철역이 하나 생기는 걸 원하십니까? 지하철역 생겨서 하루에 30분을 출근 시간을 줄이면 한 달이면 20만 원 버는 거예요. 지금 그 최저임금으로 해도 1시간에 10,000원인데 그럼 20분이면 얼마예요? 4,000원이에요? 3,000원이에요? 예? 3,300원. 3,300원으로 한 달간 하루에 2번씩 하면 30일이니까 2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출퇴근 시간 하루에 20분씩만 단축하면 그게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출퇴근 시간 20분씩 하루에 40분을 단축하면 그 단축한 40분 동안에 휴식을 취해도 되고 뭔가 운동을 해도 되고 뭘 배워도 되고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그걸 출퇴근으로 시달리게 하는 거 그건 경기도지사가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악. 경기도지사가 그걸 해결 못하면서 경기도지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양심에 철판을 깔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 철면피들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4년 안에 여러분들께 교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강용석에게 표를 주실 겁니까, 여러분? 강용석! 여러분 오늘 지금 사전투표 첫날인데 전국적으로 10.2% 투표했습니다. 지금 요런 추세로 가면 제가 볼 때 지방선거 투표율이 60% 못 넘어요. 못 넘습니다. 그런데 강용석을 지지하는 저희도 계속 조사를 하는데 뭐 여론조사 뭐 각종 특히 조중동은 제 득표율을 낮추려고 온갖 짓을 하기 때문에 거긴 못 믿지만 저희가 계속 하는 거는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한 뭐 7, 8, 9%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용석을 지지하는 이 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장에 나갑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여론조사는 투표할 사람이건 아닐 사람이건 다 모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투표율이 60%면 그러면 강용석이 7% 얻는다? 그러면 강용석 표 7%는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강용석의 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득표율에서 10%를 넘을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강용석!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저는 역시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 게 가장 많은 분들께 호소하는 거다 생각을 해서 저희 그 경서연 채널에서 2시간 동안 투표 호소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전 투표를 안 하시고 당일 투표를 하는 게 좋지만 사전 투표를 꼭 하실 분들은 강용석 찍고 와서 찍었다고 말씀해달라. 그 2시간 동안에 수백 표가 올라와요. 수백 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분들이 거짓말 하는 건 아닐 텐데 굳이 그 제 채널에다 댓글 달면서 거짓말로 안 찍어놓고 강용석 찍었어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찍었으니까 찍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의정부에서 몇 표입니다. 뭐 고양에서 몇 표입니다. 뭐 안양에서 몇 표입니다. 몇 표입니다. 몇 표 찍었습니다. 몇 표 찍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글이 올라왔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강용석 10% 분명히 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아까도 제가 이 뒤에 서서 이제 우리 차명진 위원장이 연설하는 동안에 제가 듣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 사전투표로 찍고 왔습니다. 강용석 찍었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속 와서 말씀을 주세요. 물론 뭐 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그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안 찍은 분이 굳이 와서 저 안 찍었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찍은 분들만 온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만일에 5%나 3% 나올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찍었다고 과연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강용석 10% 넘을까요? 넘을까요? 강용석! 여러분들이 찍어주시면 강용석 10% 넘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 될 건데 강용석 찍어줘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강용석을 찍는 10%가 넘어가면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변하냐? 저 강용석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매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맨날 얘기했던 그 매기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삼성그룹을 오늘의 삼성으로 만든 건 항상 위기, 지금 뭐 등에 땀이 흐른다, 진짜 제일 잘 나갈 때도 뭐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삼성 전 직원들을 닥달하고 위기 상황이다 해가지고 밀어붙이고 몰아붙여서 오늘의 삼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경쟁이 경쟁력을 낳는 거예요. 경쟁이 경쟁력을 낳고 경쟁력이 생긴 사람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지고는 평생 농사짓고 농경국가를 못 면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그 물건들이 잘 팔려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경쟁력을 여태까지 갖췄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제일 경쟁력이 없는 게 어디냐? 바로 정치권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30년 전에 대한민국 정치 사류 오류라 그랬는데 낮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1류 2류 됐어요? 사류 오류, 이제는 5류 6류인지도 몰라요. 정말 순위도 안 잡혀. 9등급 10등급이야 그렇게 쓰레기고 정말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자기가 능력이 없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한 권력을 잡았어. 그럼 어떻게 되냐? 국회의원들의 꿈은 뭐냐면요, 다음번에 또 되는 거야. 그게 국회의원들의 오로지 소망이에요.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 너무 좋아. 김남국이니 고민정이니 이런 정말 보통 사람만도 못한 이상한 친구들이 국회에 대거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거 하나로 계속 좋은 지역에서 당선되기 쉬운 지역에서 공천받아서 계속 선수를 쌓아나가는 거, 이런 게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삼성이나 SK나 뭐 LG나 이런 대기업 같으면 과장도 못하고 잘릴 사람들이에요. 대기업 과장도 못할 수준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들어가가지고 오로지 그냥 윗사람들 눈치 보고 상대편 물어뜯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국민들 염장 지르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강용석이 10%를 넘게 받으면 제가 이런 짓들 하나씩 하나씩 다 못하게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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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하고 김세희가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방송만 했는데도 대한민국 정치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확실하게 숫자로 10% 이상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기도민들이 강용석을 지지하고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시면 저희가 정치판을 완전히 바꿔 놓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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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이 국회의원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월급 받고 이 권한 누리고 이걸 평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냥 생계형 직업인에 불과한 겁니다. 정치는 소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치를 직업으로 하면 안 돼요. 정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 이뤄나가야 되겠다, 국민을 위해서 내가 내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어떤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그걸 이루겠다는 목표가 확실하고 계획이 서 있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고 그런 성과를 낸 바탕하에서 국민들께 평가받아서 다시 한번 된다, 이건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선수만 쌓아나가겠다, 난 직업 정치인이다, 이런 사람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전부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아무 계획도 없이 말로만 입만 살아서 정치 교체하겠다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럴듯해 보이니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하겠다, 말이 좋아 보이거든요. 좋아 보이는 말만 하는 사람들 경계해야 됩니다. 김태희 최고! 위선자 또 그리고 거짓말쟁이, 이런 사람들 경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늘 입바른 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속여왔습니다. 이제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누군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정도는 우리 경기도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압니다. 아시죠?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누가 거짓말쟁이고 누가 말도 안 되는 공약 내세워서 정권 잡으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용석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로세로 최고! 아니, 서로 공약 비판을 하는데 토론회에서 강용석 공약에 대해서는 김동연도 그렇고 김은혜도 그렇고 한마디도 못해. 네? 강용석 공약이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 공약이 보니까 괜찮기는 한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몰라. 왜냐하면 그걸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얘기도 못 꺼내요. 이를테면 상수원을 팔당댐에서 청평댐으로 옮기겠다? 이런 거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지 않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팔당댐에 상수원 이 취수원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대부분 모릅니다. 제가 볼 때 김은혜, 김동연 둘 다 팔당댐에 상수원 취수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옮겨서 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팔당댐 대책구역으로 이 2중, 3중의 규제로 묶여있는 남양주, 가평, 여주, 이천, 남한강, 북한강 지역들, 양평, 여기에 규제를 확실하게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가 내놨는데 이 양반들 이거에 대해서 무슨 규제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완화하거나 어떻게 철폐하겠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도지사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지사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도 몰라요. 경기도지사가 해야 하는 일의 70%, 80%는 인허가예요, 인허가. 그 인허가를 어떻게 잘해주느냐, 어떻게 과감하게 하고 어디를 풀고 어디를 묶느냐에 따라서 경기도 어느 지역이 확 발전하고 아니면 확 쪼그라들고 이런 게 달라지는 겁니다.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이 엄청나게 막강해요. 그런데 도지사의 권한도 모르니까 신도시 특별법 만들겠다 그래.
신도시 특별법 없어도 경기도지사가 충분히 이 평촌 신도시 확실하게 재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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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뭐 좋다,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광교하고 동탄 정도 될 겁니다. 예? 광교하고 동탄 정도가 호수도 끼고 있고 공원 뭐 그냥 그 자체가 공원이죠. 그리고 차랑 사람이 잘 안 만나도록 설계가 돼 있고 고층이고 뭐 50층 70층 고층이고 그러니까 뷰도 좋고 요즘은 뭐 향보다 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뷰도 좋고 호수도 있고 공원도 있고 뭐 카페 유모차 몰고 나가도 차랑 부딪힐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게 잘 설계돼 있죠. 지금 대한민국의 건축 설계나 도시 설계, 도시 계획이 그 정도 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와 있어요. 가보셨죠? 광교 호수공원, 동탄 호수공원 이런 데 가보셨잖아요. 평촌보다 확실히 좋지 않아요? 네? 아니에요? 평촌이 더 좋아? 평촌이 더 좋습니다. 평촌이 더 좋아요. 왜냐? 훨씬 서울하고 가깝고 입지가 훨씬 좋으니까. 대신 그런 정도 계획을 가지고 도시 재정비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대로 만든 아파트 같으면 30년 충분히 버티지만 우리 일기 신도시 만들 때 너무 급히 200만 호 정책 어쩌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바다모래가 들어간 데도 있고 설계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성냥갑 아파트고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가 안 돼 있고 뭐 배관 같은 것도 제대로 못 써서 녹슨물 나오고 관도 새고 이런 문제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 빨리 조속히 해결해서 제대로 된 도시공원, 도시가 공원과 함께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평촌을 조속하게 재개발, 재건축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강용석! 그러나 강용석! 여러분들 재건축한다고 해가지고 건축비 몇 억씩 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사업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평촌만 하더라도 200% 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모르는 김남매는 용적률만 높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용적률 높이는 특별법 만들겠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신도시 특별법이에요. 근데 어제 바로 원희룡 장관 되자마자 그런 법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경기도에만 특혜를 주는 그런 법은 될 수가 없다. 솔직하게 그냥 바로 말해버렸어요. 제가 진작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법은 국회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에만 특별히 인구가 2배 늘어나게 해주는 그런 법을 국회의원들, 경기도 국회의원은 59명인데 나머지 지역 국회의원 240명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다 반대합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해.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의 인구를 뺏겨가지고 자기들 인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 그런 법을 찬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도시 특별법 만들어서 재건축, 재개발하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경기도지사가 가진 권한만 가지고도 충분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0만 이하인 도시는 군포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3본을 아주 딱 그냥 샘플로 해가지고 계획을 발표했던 건데 50만 이하는 경기도지사가 그냥 바로 지구단위 계획을 설정하면 됩니다. 50만 이상 도시 여기 안양 같으면 요즘 최근에 50만에서 좀 깨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가능해요. 평촌도 바로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촌도 도지사가 나서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가지고 이 평촌만 하더라도 주위 땅들이 꽤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 여기 뭐 나중에 만들어진 여기는 빼고 나머지 예전 아파트에다가 주의 좀 넣고 그리고 여러분의 수건인 안양교도소 이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양교도소 이전하면 땅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붙여가지고 하면 도로 이 기반시설 뭐 핵심이 이제 뭐 도로나 학교나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들 충분히 넣고도 층수 제한 같은 거 폐지해가지고 70층 60층으로 짓고 지금 저 건물에서 보는 뷰와 15층 아파트에서 보는 뷰가 같아요, 여러분?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사람 마음이 더 커지고 더 웅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70층 아파트 마음껏 짓고 대신
도로에 차가 안 지나가 다니고 차는 지하로 다니고 도로 위에는 유모차를 끌고 다녀도 불안하지 않게 보행도로를 충분히 설치하고 공원화하고 그렇게 해서 평촌을 확실하게 바꿔 놓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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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평촌에 지선을 설치해서 평촌 전체를 역세권으로 확실하게 바꿔 놓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여러분이 강용석을 찍어서 10%를 넘겨주시면 강용석이 얘기한 이 공약들 김동연, 김은혜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강용석이 지키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용석이 5% 3%밖에 못 얻으면 이 지선 공약, 이 재건축 도심 재정비 사업 이 공약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10%를 넘겨주시면 경기도 공약 확실하게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강용석! 그리고 강용석이 대한민국 정치 확실하게 대한민국 정치판의 매기가 돼서 국회의원들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사한 일 무력한 이 국회의원들 서로 자리만 차지하고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이 국회의원들 확실하게 바꿔 놓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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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내일 찍고 다음 주 수요일에 찍는 그 표가 여러분이 여태까지 찍었던 10번, 20번의 관성적인 투표가 아니라 이 강용석에게 찍는 여러분의 투표가 여러분 인생 최고의 투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강용석! 강용석! 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투표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죠? 네!